안녕하세요. 지금 5월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상은 종합소득세 관련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 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,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내보냈던 그 사례에 관련한 보도자료입니다. 총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른 안내문입니다. 이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봐서는 이제 강사에 해당하는 분이셨는데, 여러 업체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소득을 받을 때 기타 소득으로 이제 업체에서 신고를 하게 되고, 그렇게 함에 따라서 이 강사도 본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이 차이는 계속적 반복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에 따른 차이인데요. 제일 중요한 것은 기타소득 모든 기타소득이 그런 건 아니지만,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비를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한 가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의 임원이 퇴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거겠죠. 그 퇴사 이후에 그 동일한 회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음에 있어서 그 고문료를 이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퇴직 후에 받는 고문료였지만, 사실상 확인해 보니 매월 발생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고,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져서 이제 또 세금이 고지로까지 연결된 사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입니다. 이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, 제조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혹은 뭐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제 고용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본인의 소득이 노출되는 거를 꺼려 하시기 때문에, 그에 따라서 이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, 그리고 이제 경비로는 또 계상을 하신 거죠. 그리고 그렇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뭐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경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를 할 때 인건비 그러니까 원천세로 원천징수해서 급여로 신고된 부분은 없는데, 실질적으로 복리후생비나 이런 부분 또 과다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보냈던 거고, 또 세금 고지로까지 또 연결됐던 부분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이제 동일한 필요 경비를 이중 계상한 부분입니다. 어떤 건이냐면, 이건 이제 직업적으로는 의사에 해당했는데요.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해 오면 보통 이제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는데,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그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됐고, 그리고 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또다시 또 경비로 잡은 거죠. 그래서 내가 특정 업체에 뭐 100만 원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면 그 금액을 신용카드 금액으로 또 결제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취분, 신용카드 결제분, 이렇게 이중으로 필요경비가 잡힌 부분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으로 발송이 됐고, 또 세금 고지로까지 연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. 네,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발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